그리고 또 혈전증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색전증 이런 게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움직이면 더 잘 날아가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가만히 있으시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채널 신상암 한호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더 나눠볼 건데 오늘 또 가천대 길병원 박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속하신 과가 종양내과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병원에 가면은 정말 많은 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 어떤 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럼 종양내과가 암 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안내해 주시면은 환자분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서 하도 과가 다양해서 네. 헷갈리시기도 하고 요새 세분화돼 가지고 맡은 역할이 다 다릅니다. 암 치료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과가 종양내과, 그다음에 외과 계열,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가 있는데요. 세 개의 과가 각각 뭘 하는 과인지 뭘 잘하는지를 아시려면 수련 과정이 어떤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양내과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내과 전문의이면서 종양내과 세부 전문의인 거고요. 내과 전문의 수련은 4년 동안 몸의 신체 주요 장기들의 질병을 돌보면서 수련을 받고요. 그래서 뭐 폐 질환, 심장 질환, 장이나 간 같은 곳, 그다음에 콩팥 이런 곳의 어떤 질환을 돌보면서 전공의 생활을 보내고요. 그래서 내과 의사는 기본적으로 몸의 신체 증상이나 그 이상을 감지하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내과의 어떤 펠로우, 임상 강사 기간 동안에는 여러 암종에 대한 치료와 치료의 부작용, 그다음에 증상 관리에 대해서만 계속 수련을 받고요. 공부량이 어마어마하시겠어요. 네, 뭐 공부량도 공부량이지만 그래서 다양한 증상 네. 그리고 치료법에 대한 임상 시험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가령 이제 되게 복잡한 상황, 여러 암이 겹쳐 있거나 네. 혹은 뭐 무슨 치료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 같은 거에 대해서도 내과적인 치료를 저희가 다 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환, 어떤 약제에 대한 것도 다 대처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계속 항암 치료 다루고 있는데 항암 치료라는 것은 약이 전신에 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장기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네.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수련하신 아무래도 종양내과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약간 전문적인 분야가 다른 거죠. 이제 수술하는 그렇죠. 선생님들은 전공의 시절 수련을 네. 할 때 대부분 이제 수술에 대한 어떤 처치, 그다음에 수술 후의 관리 네. 이게 이제 주된 게 될 것이고요. 방사선 종양학과는 당연히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수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련 과정이 그 의사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내과와 종양내과를 전공한 종양내과 의사가 아무래도 완화적인 증상 조절이나 약물 선택, 약제 부작용 관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주제랑 또 좀 많이 관련된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혈전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혈전증 약간 낯선 말이에요. 네. 일단 어떤 뜻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혈전은 제가 이제 진료를 보면 설명드릴 때 이제 피떡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출혈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굳잖아요. 찐득찐득해지고. 예, 혈전이라 하면 이제 혈관 안에서 피떡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음. 그래서 약간 선지 같은 게 혈관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긴 한데 네. 대개는 이제 혈류가 정체되면 생기기도 하고요. 피가 천천히 흐를 때 예, 생긴다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세요? 뭐 가령 네. 암이 있으면 임파선이 커지면서 정맥이 눌릴 수도 있고요. 네. 신장암이 신장 정맥 안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렇게 발견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그렇게 혈전 되면 때문에. 이제 신장 정맥 안에 신장암이 파고들면서 네. 이제 하지에서 올라오는 피가 정체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혈류의 정체 그리고 혈액 응고가 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암 자체가 그런 응고성을 높이게 되고요. 그래서 암 환자는 이래저래 혈전이 잘 생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혈전이 가장 잘 생기는 곳은 보통은 다리입니다. 다리. 다리요? 그래서 다리와 골반 쪽에 잘 생겨서 그런 게 심부 정맥 혈전이라고
이란 말을 쓰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는 이제 가장 심장에서 먼 곳이니까 네. 느려지기도 쉬울 것 같고 아닌가요? 아, 뭐 맞습니다. 맞고 팔 같은 데 생기는 경우는 좀 네. 드물고요. 아, 되게 이런 이제 중심정맥관을 잡고 있는 분들한테 생기는 경우가 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종양이 골반에 임파선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리가 제일 잘 생기기도 하고요. 꼭 암 환자 아니더라도 우리 비행기 탈 때 이코노미에 타면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좁은 데에 해서 있는. 그러고 나서 이제 혈전 생긴 경우도 있어요. 음. 그다음에 혈전은 그 피 속에 그 자리에 생긴 걸 혈전이라 그러고 그게 똑 날아가서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 그걸 색전이라 그래요. 색전. 아, 돌아다니는 게 어떻게 또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래서 네. 다리 혈관 같은 데서 네. 똑 떨어져 나오면 그게 하대 정맥을 타고 심장 속으로 들어가고요. 아, 심장을 거쳐서 폐를 막을 수가 있어요. 위험한 상황 아닐까요? 그래서 예, 그런 폐색전증이 오게 되면 덩어리가 큰 경우는 심지어는 이제 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증상으로는 갑자기 뭐 숨이 차다거나 네. 아니면 숨 쉴 때마다 이 통증이 느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혈전증일 때 보통 호소하시는 증상은 다리가 부어요. 한쪽에 생기면 한쪽 다리만 부어요. 한쪽 다리만 양쪽 붓고 다리 그럼 굵기가 달라지겠네요. 네, 양쪽 다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누르면 이제 푹푹 꺼지는 이제 함몰 부종, 오목 부종 뭐 이런 게 생겨요. 눌렀는데 다시 안 돌아오고 네, 꼭 다시 안 눌러지게 돌아오는.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음. 다리가 한쪽이 부었고 눌렀는데 푹푹 꺼지고 이러면은 이제 혈전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골반이나 복강에 있는 정맥이 눌려서 생긴 건 양쪽 다 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쪽만 붓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동반된 경우는 뻘겋게 다리가 부으면서 뭐 아프기도 하고 열도 나기도 해요. 그래서 혈전은 보통은 붓고 뭐 누르면 이제 푹푹 꺼지고 그리고 다리가 무겁거나 이런 게 주라면 네. 색전증은 그게 날아가서 숨이 차거나 이런 어떤 폐에 관련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혈전은 이렇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알기 위해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해서 혈전증이 있다라는 것을 판정할 수 있을까요? 혈전이 의심되면 네. 저희가 초음파를 보게 돼요. 초음파요? 그러니까 혈관 초음파를 네. 다리 쪽에 이렇게 혈관을 보면 안에 혈전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요새는 이제 꼭 다리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골반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골반은 초음파로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잘. 그래서 요새 이제 이 한 신장 정맥 정도 높이부터 다리 끝까지를 CT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다음에 폐색전증 같은 경우는 폐 CT를 찍어야 되는데 색전증을 아주 자세하게 보기 위한 색전증 CT가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런 거 보통 이제 병원에서 의사들이 색전증 의심되면 찍어 보면 굉장히 세세한 혈관까지 볼 수 있는 C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해야 검사를 하게 되고 다리는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통 바지 입고 오시고 그러면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치마를 입고 오셔도 다리를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의사가. 그러니까 네.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뭔가 다리 한쪽이 붓거나 이제 눌러도 뭔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나거나 예, 한쪽만이 아니라도 양쪽 다리가 네. 뭔가 무겁다라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그럼 혈전증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예, 치료는 혈전이 생기면 보통은 항응고제라고 이게 네. 과한 응고가 생겨서 생기는 게 색전 또는 혈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응고제라는 약을 쓰면 피가 굳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묽게 이- 만드는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있는 거를 직접 녹여준다기보다는 혈전이 더 자라나는 걸 막아주고 생긴 혈전은 저절로 이제 녹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그렇게 되고 항응고제는 이제 다양한 제형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주사약을 주로 썼는데 매일 주사를 자기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새 먹는 약이 좋은 게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약제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항응고제의 부작용은 출혈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동반되거나 아니면 항응고제를 못 먹을 상황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앞둔 분이거나 이런 예, 분들. 그러면 정맥 네. 하대 정맥 안에다가 이렇게 빗살 같은 걸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색전증을 방지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혈전 자체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날아가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폐색전증에 의한 심각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혈전증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무서운 게 정말 이렇게 날아가서 숨을 못 쉬게 되거나 이렇게 색전증 이런 게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움직이면 더 잘 날아가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가만히 있으시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일상생활에서 혈전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체적 활동에서 제약이거나 아니면 좀 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걸어 다닌다고 날아가고 안 걸으면 안 날아가고 그러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이제 침대에 가만히 있거나 좌식 생활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혈전이 잘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혈액이 정체되면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그 근육을 쓰면서 정맥이 쥐어 짜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해야 혈전이 오히려 안 생기고요. 네. 저희가 심지어 이제 다른 증상으로 입원해서 누워 계신 분들한테는 무조건적으로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네, 암 환자가 입원해서 누워 있으면은 예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 움직인다고 답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부어 있는 데를 막 쪼물락쪼물락 하면 좀 날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항응고제를 잘 드시고 혈전증으로 한- 생기는 네. 다른 또 색전증 같은 걸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제자리에 있고 이런 게 답은 아닙니다. 가령 이제 어떤 심장이 안 좋아서 생긴다, 혹은 간이 안 좋아서 생긴다 이러면 이제 혈관에 있는 물이 넘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친다고요? 네, 그럼 그러니까 혈관벽을 심장이- 이렇게 네, 넘쳐서 그러니까 나오는